자, 오늘 피드백은 일단 첫 번째 17번하고 25번, 26번, 30번. AOD는 COD의 세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작은 값은 누가 작은 값이지? COD가 작은 값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COD의 값을 A 값이라고 잡자고. 그러면 각 AOD는 몇 A야? 3A가 되겠지. 다음 각 DOB 각 DOB의 세배라고 했으니까 이 값을 뭐라고 잡을까? 작은 값을 B라고 잡으면 각 DOB는 3B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 그림에 어떤 식으로 그려져 있냐 봤더니 여기가 A, B, 여기 이렇게 여기가 오른쪽 때 C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D 요 값을 구하라는 거야. 여기가 E 이해됐니? C O 2의 값을 구하는 거네. C O 2 이만큼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값을 표현한 거를 문자라고 표현해 보자고. COD가 어디를 있는 거야? COD 여긴 거지? 여기가 A일 때 뭐가? AOD는 3A야. AO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A인 거니까 요만큼의 크기는 몇이야? 2A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다음 DOE 여기를 내가 B라고 잡았더니 DOB는 3B가 되니까 요만큼은 2B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따라서 식은 어떻게 하면 선생님 얘를 다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돼? 180도. 그러니까 A가 3A B가 통틀어서 3B 이게 180도가 돼야 되겠지. 따라서 3으로 약분해볼까? A 플러스 B는 60이 나오겠네요. 맞지? 그런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COE가 결국 뭘 얘기하는 걸까? A 플러스 B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60. 내 거야. 23번 이 아니라 25번. 자, 4개의 직선과 1개의 반직선이 한 점에서 만들어진 막꼭지가 모두 몇 쌍이냐라고 얘기했네. 맞니? 자, 이렇게 2개의 직선이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습니까? 근데 반직선은 얘들아, 자, 반직선 여기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막꼭지 각은 선생님이 언제 생긴다고 그랬었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에 의해서 서로 마주보는 각을 막꼭지 각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 반직선에 의한 거는 막꼭지 각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즉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직선 2개 이렇게 한 점을 지나는 두 직선이 있을 때 얘하고 얘하고 뭐가 된다? 막꼭지각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있다면 요거하고 도대체 막꼭지각이 어디냐는 거야?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너희들이 여기서 또 하나 정리를 확실하게 짚고 가야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막꼭지각이라는 것은 언제 생기는 거냐 정확하게 정의를 알아야 되겠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직선. 반직선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곡지각의 순서쌍의 개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 순서쌍의 개수는 n-1 이것만 계산하면 순서쌍의 개수 바로 나온다고 그랬었죠? 네. 기억나? 네. 그래서 이것만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근데 직선의 개수가 몇 개야 총? 네. 4개인 거니까 3 대입하면 바로 답은 12쌍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 요 직선, 요 모양, 요거에 의한 모양이 비슷한 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자, 저 식하고 똑같은 원리를 갖고 있는 게 또 뭐였지? n-1 이거 뭐였지? 점이 n개 있을 때 반직선이 개수잖아. 기억나니? 그런데 요거 n-1을 2로 나누면 뭐가 된다고 그랬었지? 직선의 개수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줘야 돼. 이런 모양들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25번은 12쌍이 되는 거고, 음, 26번 시계 문제 요거를 네 사람이 틀렸어요. 맞춘 사람도 있긴 있네. 자, 시계가 이렇게 있어. 원래 여기 시계의 중심이 이렇게 있는데 7시와 8시 사이에 분침과 시침이 180도를 이룬대. 그래서 180도라는 건 평각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여기 6인 거고, 여기 9가 될 거고, 여기 7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8 이렇게 될 거야. 맞니? 네. 그럼 7시와 8시 사이인 거니까 시침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분침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180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이 180도가 되었을 때 시간을 물어본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게 꼭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 분침은 분당 몇 도? 6도. 시침은 0.5. 분당 0.5도. 이거 꼭 기억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었지?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건 기준. 기준을 항상 어디로? 12시가 되는 부분을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 여기 기준선 이렇게 잡는 거라고. 기준선. 그럼 우리 12시부터 자, 이 분당, 이 분침은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몇 분 걸리는 거야? X분인 거지. 모르지 내가. 내가 모르는 거야. 맞아? 네. 그래서 첫 번째 분침이 움직인 각은 몇 도야? x 곱하기 6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6x만큼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침이 x분 동안 움직인 각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근데 12시를 기준으로 잡더라 하더라도 얘들아 시침은 어디에서부터? 정확히 7시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거잖아. 그러면 x분 동안 움직인 각도는 얼마큼이야? 이만큼도 아니야? 7시 기준으로 했을 때 시침이 여기까지 왔다는 건 x분 동안 요만큼 움직인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기준이 어디였어? 12시였잖아. 그 12시부터
여기까지가 각인 거지. 시침의 각. 그럼 얘들아 7시 현재 7시는 12시를 기준으로 몇 도인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요 한 각이 30도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네. 총 몇 칸이 있어? 7칸이 있잖아. 네. 그래서 시침이 움직인 거는 30도가 이미 몇 번? 7번 되어 있단 말이야. 거기에다가 얼마만큼 움직인 거야? 0.5x만큼 움직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좋아. 그러면 이 각의 크기는 몇인 거야? 6x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각은 몇인 거야? 210 플러스 0.5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표현하면 이제 끝난 거라고 얘들아. 왜? 이 각에서 요 6x 각을 빼면은 이만큼 각이 된 거잖아. 이해됐어? 즉 10 어떻게 잡았는데 210 플러스 0.5x 각에서 몇을 6x를 빼면 정확하게 뭐를 이루게 돼? 평각을 이루게 되니까 180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 계산만 해주면 되겠지? 이거 몇인 거야? 마이너스 5.5x 얘 이항시키면 뭐가 돼? 마이너스 30 이렇게 될 거고 양변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주면 플러스 되겠지? 네. 그 다음 양변에 10을 곱하면 55x에다가 300이 되겠죠. 따라서 x라는 것은 결국 55분의 300이 되니까 얘 뭐로 약분돼? 5로 약분되는 거야. 11분의 60. 오케이? 요게 뭐라고? x분인 거지? 우리 지금 x를 구했지? 따라서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7시 11분에 60분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한 답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없는데요. 없는 게 아니고 얘들아 요거를 지금 객관식을 봐봐. 이 모양하고 똑같은 게 없다고 답이 없는 거야? 아. 얘가 대분수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니? 5와 11분의 5가 되는 거잖아. 없어? 아니요. 답은 몇 분이야? 예.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마지막 30번 5개의 점이 있어. 근데 반직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반직선. 근데 여기 2라는 점이 있고 A, B, C, D 이렇게 있단 말이야. A, B, C, D. 반직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지 지금. 근데 방금 전에 선생님이 여기다 썼네. 반직선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점의 개수가 점의 개수가 n개 있을 때 그 식이 뭐가 된다?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 네. 그런데 항상 조심하라고 했던 부분은 조심해야 될 건 한 직선 위에 점들이 있을 때인 거라고. 있을 때 이건 항상 조심해 줘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야. 자 일단 점의 개수는 몇 개 있는 거니 얘가? 5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5 곱하기 4 20개가 나와줘야 되는 거지. 반직선의 개수가 맞습니까? 5개의 점 A, B, C, D, E가 있을 때 이 중 2점을 만들 수 있는 반직선의 개수. 저기다 나누기 2에서 틀렸다. 나누기 1을 하면 뭘 구한 건데? 그
그래 거기까지도 직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들아 A, B, C, D 네 점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몇 개인데? 하나. 하나밖에 없는데? 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한다. 한 직선 위에 점들이 존재할 때는 항상 조심을 해줘야 돼. 아. 근데 잘 생각해봐. 반직선이라는 거는 시작과 방향이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지? 시작과 방향이 같다. 같은 반직선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 만약에 여기 있는 점들이 모두 다 새로운 점들이라면, 그러니까 한 직선상 위에 있는 점들이 아니라면 이 시계가 맞다고. 그런데 여기서 너희들이 이 해당하는 20개 중에서 안 되는 애들을 빼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야 된다고. 뭐 때문에? 한 직선상이 있기 때문에. 자, 어떤 경우냐면 시작을 A로 잡을 때 얘들아, A로 잡을 때 B 방향으로 간 반직선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잖아. 근데 A를 시작으로 C 방향으로 간 거는 같은 직선이 되는 거란 말이야. A를 기준으로 D 방향으로 가. 같은 직선인 거지. 그러니까 같은 직선을 지금 몇 개 센 거야? 하나, 둘, 세 개 센 거란 말이야. 여기 A를 시작으로 이쪽 방향이면 다 같은 반직선이기 때문에 반직선 AB, 반직선 AC, 반직선 AD는 모두 다 한 직선이에요. 한 반직선이라고. 그런데 이 20개에는 얘네를 다 다르게 본 거라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반직선이 분명히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몇 개를 빼줘야 돼? 2개. 일단 2개를 빼줘야 되는 거야.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네. 다음 너희들이 이제는 A가 시작이 아니라 B를 시작으로 잡자고 얘들아. B를 만약에 시작으로 잡으면 얘하고 이쪽 방향하고 이쪽 방향은 다른 방향인 거지. 그러니까 다른 건데 얘 반직선 BC와 반직선 BD는 어떻게 되냐는 거야. 요 놈과 요 놈은 같은 놈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큼은 또 빼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자 여기서 볼게. 여기서 C를 기준으로 보면 CD 반직선하고 이쪽 반직선은 다르겠지. 네. 그런데 반직선 CB와 반직선 CA는 또 어떻게 되겠어? 반직선 CA와 반직선 CB는 또 같은 반직선인 거기 때문에 하나를 또 빼야 돼. 그럼 이제 시작을 마지막으로 어디로 잡으면 돼? 요쪽으로 잡으면 되겠지? 그럼 반직선 DC, 반직선 DB, 반직선 DA 모두 다 어때? 같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2개를 빼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몇이 나와야 돼? 14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뭐가 잘못됐는지 알겠니? 그래서 이 30번 같은 문제의 핵심은 뭐냐? 요놈이 첫 번째 핵심이긴 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해주라고. 한 직선상의 점들이 있다면 얘는 뭔가가 주목되는 걸 서로 다르게 본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피드백은 이거 보고 이거고요. 그다음 우리 교재에서 수직과 수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다시 해보자고. 자, 확실히 구분을 해야 돼. 이 수직이라는 의미는 뭐라고 그랬지? 수직은 두
직선. 뭐 직선이면 다 포함되는 거야. 여기에 선분이어도 되고 반직선이어도 상관없는 거야. 두 직선의 각이 90도를 이루는 상태를 수직이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했었지? 수직관계. 그러면 이 수선이라는 건 뭐하는 말이지? 수선. 고친다는 거 아니야? 뭐니? 뭐야? 옷 빨래 주고 하는 세탁소. 세탁소에서 뭐 수선한다 막 이런 거 써 있잖아. 거기서 말하는 고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리페어가 아니라고. 여기서는 수, 지, 인, 선을 얘기하는 거야. 수직인 선. 그러면 수직 관계에 있는 거 한번 우리가 나타내볼까? 요것과 요거를 내가 이렇게 90도 모양을 표현하면 이 두 직선은 어떤 관계다? 수직 관계다. 그때 이 직선을 내가 L이라고 잡고 이 직선을 M이라고 얘기한다면 첫 번째 L은 M의 수선이 되는 거야. L이라는 직선은 M 직선의 수직을 이루는 선이라고 해요. 근데 수선.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M은 L의 수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또 하나의 직선, 여기다가 P, 여기다가 Q 라고 하면 이것도 내가 수직이라는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 줬단 말이야. 그럼 세 번째 뭐라고 또 얘기할 수 있을까? P는 Q의 수선, Q는 P의 수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수직 무슨 용어? 수직 90도인 상태. 수선은 수직인 선인 거야. 그러니까 90도가 이루어지는 선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자, 내가 선분을 이렇게 그어서 선분은 끝과 끝이 있다고 그랬지. 선분 AB가 있어 이렇게. 그럼 나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선분 AB. 이거는 한글로 얘기하면 선분 A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점은 선생님이 항상 어디서 보는 거라고 그랬어? 우리 그쪽 방향이 하늘이고 여기가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요 위에 있지 않은 점이라는 건 요 바깥에 있다라는 거야. 우리 얘를 P라는 점으로 얘기를 할게. 그럼 내가 이 P를 선분 AB에 이렇게 수직이 되게 그리는 거야 얘들아. 선분 점 P에서 선분 AB와 어떤 관계? 수직인 관계로 뭐 했어? 직선을 만들어줬지. 맞습니까?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얘기한다. 선분 AB 위에 있지 않은 점 P에서 선분 AB에 내린 수선 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선분 A에 수직이 되게끔 선분을 넣었다라는 거야. 수선.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영어가 들어간다는 거야. 수선의 수선의 푸시 뭐야? 왜 이거 푸시라고 안 쓰고 뭐라고 쓰냐? 발 이렇게 써. 수선의 발. 발이 어디 있어? 발이 있잖아. 점에서 수선을 봤을 때 만나는 이 제일 밑에 있는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수선의 발이라고 얘기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약속한 거야. 어떤 선분 또는 어떤 직선에 위에 있는 점 아닌 P에서 수직 관계를 이루는 성분을 넣었을 때 만나는 점 거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수선의 반. 알겠지? 그러면 이런 말은 무슨 말이 될까? 잘 들어봐. 성분 A, B의 수직 이등 분선. 이거 한 단어야, 한 단어. 어떤 선이야? 수직인 선인 건데 성분 A, B를 2등분까지 한 거야. 그러니까 어디겠니? 여기 성분 A, B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성분 A, B 길이가 정확하게 10cm가 돼야 되나? 그럼 이 성분의 수직 2등분 선은 어디에 있을까? 얘하고 수직 관계가 되려면 무슨 관계가 돼야 돼? 90도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지? 그런데 2등분 됐다는 건 얘들아 정확히 여기가 무슨 점이 돼야 돼? 여기가 얘와 얘를 딱딱 똑같게 만드는 중점이 돼야 된다는 거야. 맞아? 네. 이 중점 자체가 결국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수선의 발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런데 선을 긋는다면 어떻게 보여야 돼? 중점을 지나면서 성분 A, B하고 어떤 관계? 수직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는. 우리는 얘를 수직 2등 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별로 어려운 게 없지? 어렵지 않지 용어? 그러면 또 같은 말인데 얘들아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결국 두 직선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지? 수직 관계인 걸 표현해 주는 거지? 그래서 이 직선은 요런 직선에 뭐가 된다? 수선이 된다라는 얘기도 했어. 그런데 같은 말인데 두 직선은 수직인 관계를 이렇게도 표현해. 두 직선은 직교한다. 한글로 이렇게 표현도 해. 그러면 두 직선의 관계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만약에 얘들아 L과 M이 수직 관계라고 해보자고. 수직 관계라는 건 결국 몇 도? 서로 90도. 맞아? 그래서 L과 M은 직교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우리 이렇게 한글로 써보니까 어때? 좀 길지? 네. 길다 보니까 수와 기호로 L과 M은 직교한다. 즉 수직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 무슨 모양이야 이게? 왜 웃어? 이게 뭔 모양이야? 별로 어렵지 않지? 요렇게 기호로 표현도 하기도 해. 세 번째, L은 M의 수선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네 번째, M은 L의 수선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얘들아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한다는 거는 두 점 사이 거리. 두 점을 한번 그어볼까? 여기에 점이 하나 있어. 그 다음 여기에 점이 하나 있어. 근데 뭘 구하래? 거리를 구하래. 여기 수학에서 얘기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뭘 얘기하는 걸까 도대체? 여기 앞에 이 놈이 빠졌다고 보면 돼. 무슨 거리? 최단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초단이 아니라 최단. 그래서 두 점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직선으로 그어준 거리를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수학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 안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린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수학에서는 그거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뚫고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야. 장애물이지 장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너희들이 호수가 있어. 호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래. 선생님 저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요? 맞지? 이렇게 가야지. 근데 수학에서 얘기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갈 수 없는,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무조건 가야 돼. 이게 수학에서 얘기하는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야. 선생님, 그냥 무조건 그냥 가니까 무조건 가면 돼. 알겠지? 자, 기본 문제 9번, 10번 있는데 한번 표현을 해보자. 기본 문제 9번 보니까 자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 쫙 그어져 있고 여기 O,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어. 1번 보니까 직선 AB, CD의 교각과 관련된 두 직선의 관계를 기호로, 교각은 뭐라고 그랬어? 두 직선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각들 또는 세직선이든 내직선이든 그 각의 직선들에 의해서 나눠지는 크기가 다 교각이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럼 여기서는 교각이 누군가요? 얘네가 다 교각이 되는 거야. 교각이 몇 개? 4개. 그럼 막곡지각은 몇 쌍? 2쌍. 그 2쌍이라는 거 어떻게 판단한다? 서로 다른 두 직선일 거니까 2 곱하기 1. 알겠어요? 근데 두 직선 관계가 어떤 관계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수직 관계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수학적 기호로 얘기하는 성분 직선이라고 그랬지? 직선 AB와 직선 CD는 어떤 관계? 수직, 즉 직교 관계.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점 A에서 직선 CD에 내린 수선의 발. 얘들아 어디서 어디로 내린다고? 성분 직선 CD지. 직선 CD에 A에서 내리니까 이렇게 갔을 때 만나는 요점. 요점을 바로 뭐라고 얘기해? 수선의 발이 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5가 돼야 돼. 정확히 표현은 점 5. 점 5가 수선의 발이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뭐라고 나와 있니? 점 C에서 직선 AB까지 이르는 거리를 기호로 나타내요. 얘들아, C에서 직선 CD까지 이르는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뭐라고 그랬지? 최단이 돼야 된다고 그랬지? 최단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아! 여기 이만큼을 우리가 거리라고 얘기한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써야 되니? 성분 CO. 선생님 성분 OC라고 하면 안 됩니까? 상관없어. OC나 CO나. 기본 문제 10번. 사다리 꼴이 있네. 사다리 꼴이 있는데 여기 수직 직교 관계야. A, B, C, D. 근데 여기는 7. 와, 그림 기가 막히게 그렸는데 7보다 5가 더 길어. 와, 8. 근데 1번 보니까 점 A에서 성분 BC까지 이긴 수선의 발을 말하라. 어디에서 어디로? A에서
성분 BC에 내린 수선의 발. 수선이라는 건 뭐라고? 수직을 이루는 끄트머리 만나는 점. 여기서 요것과 수선, 수직이 되게끔 아이씨, 잘 보였네. 짝 그었을 때 만나는 요 점. 요 점이 바로 수선의 발이다. 그래서 점 뭐라고 써야 돼? B. 이렇게 써주면 완벽하다. 다음 B 2번 점 C에서 성분 AB까지 거리에 해당하는 성분. 자, 요거 첫 번째 보자. 점 C에서 성분 AB까지 이르는 거리라고 그랬잖아. 얘들아, 수학에서의 거리는 무슨 거리? 허리. 최대한 거리가 돼야 되니까 여기 점 C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 중에 가장 짧은 거리는 어디야? 이거 자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오케이 말이? 그래서 성분 BC가 된다. 알아들었으면 오케이야. 그 다음 그 성분의 길이를 기호로 썼잖아. 선생님 성분 C라고 하면 안 됩니까? 상관없다고. 오케이? 근데 통상 얘들아 우리가 문자 쓰는 요령을 1학기 때 배웠었잖아. 문자 쓸 때는 뭐부터 쓰지? 짧은 거 아니 숫자가 아니에요. A, B, C, D 순으로 쓰잖아 보통. 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예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세 번째 봐봐. 성분 AD하고 수직인 변 AD가 어디 있어? AD 얘하고 수직인 변 얘하고 수직인 건 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뭐가 돼야 돼? 수직인 건 성분 AB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되는 거지. 너무 쉽죠? 자, 그렇게 해서 유제 9번 10번하고 대면 강화까지 일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실력식을 풀려봐요. 실력 기울기는 일단 개념 강화까지 풀고 나서 후회 시간.